전우영 교수에 이은 화제의 명강연입니다. 철학자 박구영 교수의 민주당 국회의장 사퇴에 대한 또 다른 강연인데 이건 역시 많은 곳에서 폭발적인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강연의 제목은 뜨거운 사랑에 찬물을 끼얹은 의원들에게 철학자가 보내는 편지. 우리의 정치 역사는 이제 다른 사람들의 정치 철학이 아닌 우리의 철학으로 해석이 필요할 때가 왔다고 했습니다. 이념적 대중정당, 양김시대의 간부정당, 미국식 원내정당을 받아들였던 과정과 의미를 잘 말해주었습니다. 지난 다스베이다에 출연한 박구영 교수의 강연을 7분 정도로 요약했습니다. 월말 김어준에서 1차로 박구영 교수의 강연을 선보였고 김어준의 다스베이다에서도 풀강연을 들을 수 있습니다. 딴지 방송국에도 박구영 교수 분량만 따로 편집해서 올려놓았으니 풀강연을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뜨거운 사랑에 찬물을 끼얹은 의원분들에게 철학자가 보내는 편지. 나는 저항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존재한다. 우리라고 하는 게 뭐냐 이거지. 함께 저항하면서 만들어진 우리가 사회를 변동시키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라는 거거든요. 그 우리가 뜨거운 사랑에 빠져 있는데 거기에 함께 저항하지 않은 구경한 사람들이 지금 찬물을 끼얹고 있다. 우리의 정치 역사는 이제 다른 사람들의 정치 철학이 아니라 우리의 철학으로 해석이 필요할 때가 왔다.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자기 문자를 자기 말과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서 독립된 주권국가를 갖고 있는 나라가 많지 않아요. 또 하나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정치 현상은 앞서서 경험한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당비를 내는 당원이 이토록 많았던 역사는 인류 역사에 한 번도 없었어요. 인구 비례로 민주당의 권리당원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아요. 그래서 대전제가 우리의 생각으로 해석해보자. 누가 잘할 수 있냐가 아니에요. 국회의장 누가 잘할 수 있냐가 핵심이 아니라는 거죠. 당원이 고통을 견디면서 지켜온 인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우리한테 가장 강력한 고통을 주신 분은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요. 수없이 많은 배신을 합니다. 그래도 끝까지 지킨 사람들이 있어요. 같이 지켜온 사람과 지켜진 사람은 한 몸인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인 거예요. 그걸 단순히 옆에서 관람해온 사람들, 관음증에 빠질 수가 있어요. 관음증에 빠지는 건 그래도 부러워하는 거잖아요. 근데 부러워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찬물을 끼얹죠. 어준 씨가 나를 오늘 부른 이유가 왜 민주당원들이 추미애 국회의장을 원했는가와 똑같다. 다 할 수 있어요. 우원식 의원만 잘하겠어요? 저는 민주당 의원 모두가 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추미애를 원하냐 이거죠. 함께 고통을 견뎌왔기 때문이에요. 일을 잘하냐 못하냐는 다른 문제예요. 김영삼, 김대중 두 분 대통령이 총재를 하던 시절에는 간부정당이에요. 이념적 대중정당을 두 분 다 지향하긴 했지만 유계적 질서가 명확한 간부정당이에요. 총재가 결정하면 나머지는 따르는 거예요. 이때 당원이란 뭐 하는 거예요? 동원되는 사람인 거예요. 이때 저 같은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이 김대중 대통령을 향해서 비판적 지지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이게 아주 비겁한 태도거든요. 그 비판적 지지는 냉정하게 말하면 기회주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념적 대중정당의 가장 중요한 것은 당원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당원이 주인이면 당의 간부들은 뭐 하는 거예요? 이 주인의 뜻을 따르는 도구란 말이에요. 대한민국은 해방 이래로 이념적 대중정당에 대한 지식인들 사이에서 또는 일부 정당원들 사이에서 지향성은 있었지만 실현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미국식이 우리나라에 급물살로 들어와요. 미국은 뭐냐면요, 지역별로 정당이 뿌리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정당원이 아니어도 이 정당에 언제든지 와서 비서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거기는 원내 정당이라고 하고 이때 중심은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또는 정당의 전문가들 있죠. 그분들 중심으로 정당을 움직이는 겁니다. 유럽과 같은 대중정당의 형태를 안 가졌는데 대중정당의 형태로 가게 되면 정당 간 싸움에서 효율적이지가 않아요. 빨리빨리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그룹이 결정해 하고 한쪽에서 그것을 당원들끼리 공유하는 시스템을 갖는 거거든요. 한 번도 이념적 대중정당을 안 해본 우리의 국회 분위기에서는 이게 너무 딱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보수당 다 받아들였어요. 우리가 이념적 대중정당이 성숙하고 나서 의원 중심의 원내정당으로 온 게 아니라 그렇게 형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빠르게 원내 중심 정당으로 왔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은 정당의 의사결정과 많이 분리되어 왔다는 거예요. 지난 20년 동안 의회와 언론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
시민이 의사를 표현하면 표현된 의사가 하나의 뜻으로 모아지면 그걸 대변하는 게 언론과 정치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근데 정당도 언론도 시민이 형성한 의견과 의지를 대변하지 않는 느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때 새로운 주체가 등장했다. 주권자가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했다. 첫 번째가 노사모. 근데 이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예전에는 전문가들이 문제도 찾고 문제 해결책도 제시하면 그걸 공유하는 것이 당원이고 시민이었다면 아니에요. 문제를 스스로 찾아내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의 시민들이, 주권자들이 대통령이나 또는 국회의원이 낸 문제를 풉니까? 아니면 우리가 문제를 제시합니까? 문제를 제시하는 진정한 의미에서 주인으로서 주권자가 등장해요. 또 하나 특징은 뭐냐면 이들은 조직이 없다는 거예요. 노사모가 마지막 조직에 가까워요. 제 주변에 보면은 본인이 내가 보기에는 아주 높은 수준의 개딸인데 본인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고요. 정반대인 경우도 많아요. 왜 그러냐? 실체가 없기 때문이에요. 진보 진영 또는 시민들이 스스로 문제를 찾아내서 의원들에게 풀어라고 말하는 이 적극적 유권자, 적극적 당원들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누군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안에 따라서 매 순간 제시된 문제에 따라서 새롭게 조직되는 문제 해결형 연결망 대중정당이다 또는 관계망 대중정당이다. 민주당이 이미 이 상태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아직 과시적 공론장, 즉 자기를 과시하는 것이 공론장인지 알고 지금 국회의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불일치가 잘 해소되지 않으면 그때부터 생겨나는 분노는 사그라들지가 않아요. 화를 내도 안 풀리는 거 뭐냐? 자기 안에 인식 구조의 충돌이 나면 그래요. 제가 보기엔 지금 민주당의 국회의원들 중에는 왜 이러냐고, 그분들은 까딱 잘못하면 수사밭에 걸리게 된다. 핵심은 뭐냐? 우리 대신 국회의원들이 우리의 의견을 대신해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건 민주주의에 대한 잘못된 이해예요. 우리 모두는 매 순간 자기를 프레젠테이션해요. 온 오프라인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견과 의지를 프레젠테이션 한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뭐예요? 70대 3%였어요. 한 분을 지지하는 게 70%였다면 다른 한 분을 지지하는 게 3%예요. 이때 70%의 의견과 의지를 전문적인 용어로 의사소통적 권력이라고 해요. 이게 가장 민주주의의 토대가 되는 권력이라고 해요. 이게 우리의 뜻이에요. 이걸 꺾는 것을 폭력이라고 했어요. 이걸 꺾는 건 폭력이에요. 자기들의 권리가 아니라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은 우리가 프레젠테이션 한 것 70이나 모았다면 자기들이 할 일이 뭐예요? 다시 한번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예요. 우리가 70의 의견을 모았으면 자기들은 그걸 그대로 실현하는 게 책무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분들은 우리에게 지금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국회의장 선거는 민주당의 과거로의 퇴행을 알리는 위험 신호예요. 이때 바로잡아야 되고 국회의원들은 우리의 도구라는 것, 우리가 사용할 도구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줘야 됩니다. 고통의 강을 함께 건너면서 맺어온 인격적 사랑, 당 대표에서부터 모든 당원들이 함께 고통의 강을 건너오면서 형성된 바로 그것이 당을 이끌어가는 힘이 돼야 된다. 70%의 의견과 의지를 의사소통적 권력이라 부르고 이걸 꺾는 건 폭력이다. 자기들의 권리가 아니라. 국회의원은 우리가 사용할 도구, 고통의 강을 함께 건너면서 맺어온 인격적 사랑, 그것이 당을 이끌어가는 힘이 돼야 한다는 말씀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지금의 현상은 우리의 철학으로 해석이 필요하다는 박구영 교수의 강연을 풀영상으로 보시길 다시 한번 추천합니다.